네, 안녕하세요. PSPS 손원장입니다. 얼마 전에 도쿄 올림픽이 끝났죠. 거기서 이제 대한민국 펜싱 대표팀이 금메달을 땄는데요. 훌륭한 그런 실력만큼이나 훈훈한 외모로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. 심지어 뭐 국내뿐 아니고 일본, 외국에서도 이분들이 이런 뛰어난 외모로 좀 화제이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이제 성형외과 의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사실은 뭐 어떤 연예인분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조금 그래도 일반인에 가까운 분들이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남자로서 어떤 외모가 남자로서 좀 잘생긴 외모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흥미가 좀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남자분들이 어떤 외모를 가지고 어떤 인상을 가졌을 때 좀 다른 사람들한테 호감을 줄 수 있고 좀 잘생겼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이제 외모에 대한 판단은 사실은 엄청 주관적이에요. 그래서 저도 약간의 주관적인 것과 그 다음에 성형외과 의사로서 객관적인 면을 좀 전체적으로 아우르면서 한번 오늘 가볍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이제 아무래도 전체적인 얼굴형, 두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데요. 보시면 오상욱 선수는 조금 동글동글한 편인데 나머지 세 선수들은 얼굴이 좀 좌우보다는 위아래로 좀 긴 그런 얼굴형이거든요. 그리고 또 제일 이제 잘생겼다고 말이 있는 그런 김준호 선수는 보면은 단순히 이제 좌우보다 위아래가 긴 거를 넘어서 장두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얼굴의 좌우 폭보다 얼굴의 앞뒤 그 길이가 좀 더 길어 보이는 약간 서구적인 얼굴형이죠. 이런 얼굴형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사실은 이런 좀 서구적인 장두형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. 그래서 제가 떠오르는 그 분은 그 모델 누구였죠? 잠시만요. 네? 아, 맞아요. 네. 그래서 제가 떠오르는 사람은 모델 이수혁 씨가 완전 이런 장두형의 약간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서구적인 그런 딱 얼굴형부터가 서구적인 그런 모습을 주면서 일단은 좀 잘생겼다는 말을 듣기가 쉬운 그런 얼굴형인 것 같습니다. 사실은 요즘에 보면은 이렇게 얼굴형이 완전 장두형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좀 느낌을 좀 살리기 위해서 남자분들도 보면은 옆머리를 좀 짧게 쳐가지고 스타일링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. 사실은 이 펜싱 대표팀을 보면은 머리 스타일도 다 되게 멋지게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특히나 보면은 대부분 이제 옆에 머리가 좀 짧고 요즘 스타일을 좀 반영하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옆머리를 막 많이 기르기보다는 이렇게 좀 옆머리를 짧게 하고 위에 볼륨을 주든지 이렇게 해서 좀 위아래로 길어 보이는 그런 얼굴형과 스타일을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. 그 배구 선수 중에 문성민 선수였나? 그런 분이 계신데 그분도 엄청 서구적인 외모를 갖고 계시거든요. 그분도 얼굴형이 좀 길고 그런 장두형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 다음으로 남자 하면 역시 뭐죠? 네, 역시 남자는 코인데요. 보면은 이제 특히나 이제 코끝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남자는 콧대의 높이랑 그 다음에 그 높은 높이와 코끝과의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보시면은 이 펜싱 대표팀 선수들도 콧대가 평균적인 높이보다 다 어느 정도 높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. 뭐 김준호 선수도 마찬가지고요. 저는 이제 구봉길 선수 코를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 콧대가 엄청 높고 그 쉐입이 되게 확실해요. 그래서 콧대가 높더라도 너무 넓고 이렇게 각이 불투명하면 이 정면에서 높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잘 보시면 이제 콧대도 높은 건 물론이고 그 쉐입이 되게 잘 살아있는 그런 코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남자는 역시 콧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. 그리고 보시면 이제 코가 막 짧거나 이런 분이 안 계시고 약간 좀 길면서 코끝도 너무 얄쌍하지 않고 좀 약간의 그런 두툼한 느낌도 있고 이런 게 남자분들은 좀 자연스러우면서도 좋은 것 같거든요. 물론 이제 요즘에는 좀 코끝도 좀 얄쌍하고 이렇게 세련된 모양을 좋아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지만 남자분들은 역시 그런 너무 이렇게 작고 이런 거보다는 어느 정도 라인이 좀 굵게 살아있으면서 대신에 좀 이렇게 퉁퉁해 보이지는 않는 그 정도의 콧대 라인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남자분들 코 성형을 할 때에는 아무래도 콧대 높이가 어느 정도 중요한 거는 맞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코끝을 너무 짧지 않게 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고 코끝 역시 뭐 찝혀 보이거나 이렇게 좀 너무 얄쌍하지 않게 되도록 항상 좀 신경을 좀 쓰는 편이에요. 그 다음에 이제 코 다음은 역시나 눈이겠죠. 남자분들도 눈이 중요하기는 한데 눈이 엄청 화려하거나 막 이렇게 쌍꺼풀 라인이 너무 높거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단순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여자분들도 그런 눈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가지시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너무 작지 않은 수준이라면 쌍꺼풀 라인도 아니다. 그래서 남자분들 경우에는 어느 정도 눈이 그냥 너무 작지 않게
그 다음에 라인 너무 높지 않은 선에서 피부가 처져 보이지 않게 이 정도가 제일 적당한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눈이 좌우 길이가 좀 짧고 몽고주름이 좀 심하다면 약간 좀 앞트임을 해서 눈의 좌우 길이를 좀 확보한다든지, 눈꺼풀 피부가 좀 이렇게 내려와서 눈이 좀 처져 보인다면 라인을 아주 낮게 잡아서 눈이 좀 시원하게 보이게 해주든지, 뭐 이 정도가 좀 적절한 그런 개선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보면은 사실은 이제 김준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쌍꺼풀 라인이 높이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. 근데 워낙에 이제 얼굴형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느낌이 좀 서구적인 느낌이 좀 있으셔가지고 그런 쌍꺼풀 높이도 사실 되게 잘 어울리시거든요. 이건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. 사실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좀 낮고 자연스러운 라인이 어울리는데, 이렇게 얼굴형이라든지 이런 눈의 좌우 길이라든지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받쳐주는 경우에는 약간 좀 높은 라인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전문가의 의견을 좀 받거나 본인의 스타일을 좀 확실하게 좀 생각을 한 다음에 정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이거는 뭐 성형 외적인 부분이기는 한데요. 남자는 이제 눈썹도 좀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. 그래서 요즘에는 남자도 눈썹을 좀 많이 신경 쓰고 좀 이렇게 좀 진하게 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으니까요. 그런 게 인상을 좀 확실하게 하고 좀 더 깔끔하게 보이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남자분들이 어떤 외모, 인상을 가졌을 때 사람들이 호감을 느끼는지, 잘생겼다고 느끼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. 각자의 개성을 좀 살리면서도 좀 어느 정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면 그런 거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네,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도 부탁드리고요.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